오늘이 7월 24일 금요일이고 고등학교 1학년 G1반 수업 대단원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끝나고 두 번째 대단원인 집합과 명제로 들어갑니다. 대단원이 바뀌는 만큼 내용이 아예 새로운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새로운 점수와 실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 워낙 평소에 안 해보던 새로운 수학이라 그럴 수 있고, 예고편을 하자면 집합과 명제는 내가 볼 때 수학이라기보다 국어에 더 가까워. 가볼게요. 먼저 집합의 뜻과 표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여기 분명하게의 물결,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동그라미 갖다 표시. 분명한 기준, 대상들의 모임, 그리고 그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한다. 동그라미 등호 표시. 이렇게. 가장 쉬운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로 나타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렇게. 자, 이게 집합이야. 요 1, 2, 3의 모임, 요게 집합이고, 요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요걸 뭐라 그런다고? 원소라고 해요. 집합과 원소. 이때 쓸 수 있는 기호가 이런 게 있어.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2는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건너뛰고 4는 A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마치 같지 않습니다처럼.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우리 아까 분명하게 밑줄 쳤거든? 이게 그거야. 원소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요. 이런 거 없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뿐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기호 그리고 요 기호가 되어 있는 거죠.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셨겠죠? 자, 저 밑에 보시면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원소 나열법이라고 있어요. 원소 나열법.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냥 집합을 쓰고 원소를 하나하나 통통통 쓰는 거. 원소 나열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2번 조건 제시법. 이렇게 해야 문제가 되거든.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괄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게 조건 제시법인데 뒤에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나 오랜만에 알았어. 이 벤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더라. 영국 논리학자의 이름이고,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그림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서 와,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야. 원래는. 하나 더 있습니다. 4번. 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내야 될 때도 있어. 그게 언제냐면 어떤 부등식을 풀었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표시해야 할 때. 요거는 필기해 주세요. 4번. 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낼 때도 있다. 추운 사람 얘기하시고. 4번. 자, 넘어갈게요. 수직선, 부등식, 범위. 첫 번째 문제, 필수 01 갑니다. 부등식 범위. 할게요. 필수 01.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 작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 두 번째. 예쁜 학생들의 모임.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집합될 수 없어.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키가 170 가까운? 이게 안 돼. 집합이 될 수 없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분명하죠? 집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말한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야. 내려가 볼게요. 필수 2번. 자, 문제 보시면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바꾸세요. 원소 나열법으로. 4의 양의 배수니까 4부터 이렇게 가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컴마 써야 돼. 원래는 이렇게 가는 집합이지. 됐어요? 지금 얘기한다. 참고로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말할 수 없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런 집합이 있고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 했으니까 집합 B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8의 약수니까. 들어가 보죠. 1번 1은 A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잖아. 2번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데? 틀렸죠? 3번 5는 B의 원소다? 아닌데? 4번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데? 8 맞는데?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직 어렵지 않죠? 아직 어려운 게 안 나왔습니다. 넘어가고 필수 03.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돼 있는 건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좀 바꿀게요. 순서를 3번부터 할게요.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아까 얘기했던 뜻이 뭐냐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 괄호니까 집합이 있는데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요. 항상 조건지법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 돼. 당연한 거지만. 해보죠. 누구야? 1보다 크고 저거보다 작은 짝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까지? 1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까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원래 다 써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써줘야 돼. 4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다 이렇게 됐어. 이거 가지고 아빠랑 좀 싸웠는데. 자, 시작하자. 누구부터? 왜? 잘했어. 이거 1부터야. 뭐야, 왜 비웃어? 1부터야. 1부터야. 잘했어. 1부터야. 보통 이걸 4부터라고 써가지고 잘 틀려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4부터 떠올리는 건 뭐 수학을 못하거나 센스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번은 틀려야 돼, 살면서. 얘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가 맞습니다. 왜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몫이 0일 수가 있어요? 음수도 되나요? 되지.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여기에 걸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되겠어요? 0은 짝수인가요? 짝수 맞습니다. 2로 나누면 몫이 0이니까요. 되겠어? 0은 짝수예요. 음수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출발을 하셔야 돼. 그리고 무한집합이고. 됐어? 오케이. 거꾸로 갑시다.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달래. 마찬가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어떻다? 어떤 놈들이야? 10의 약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마음 놓고 해. 이걸로 너네를 괴롭히진 않을 거야. 보니까 양의 약수라고 써 있더라고. 설마 저게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됐죠? 한 번 더. 얘는 정체가 뭐다?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어떻다? 3의 양의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도 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이런 걸로 점수가 안 나오진 않을 건데 아무튼 꼼꼼하게 해보자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 내려갈게요. 필수 공사 별표 하나 크게 치시고 이건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오늘 좀 쉽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끝내고 연습 문제 어려운 거 몇 개 좀 해보자. 는 나의 희망사항. 갑니다. A는 0, 1, 2고요.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달래. B는 누구를 원소로 가죠?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가죠. 근데 X는 어떻냐면 A의 원소고 Y는 어떻냐면 A의 원소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X가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Y도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더하기를 따지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때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도구를 너네한테 소개하는 건데 특별히 이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친다 생각하고 계산할게요.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0 더하기 2는 2예요. 1 더하기 0은 1이고 이게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세 번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번만 쓰는 거야. 그건 약속이야 그것도. 참여나 했지? 졸았어 방금? 아니지? 그지?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2 더하기 0, 2 더하기 1, 2 더하기 2 하면 4가 처음으로 생겨요.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에 하나 TMI. 지금 X랑 Y랑 달라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써있는 껍데기만 다른 거지 실제로 값이 달라야 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0, 0, 1, 1, 2, 2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제가 제껴도 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298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시간은 30초. 시작. 추운 사람 얘기하세요.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0과 10 사이 2의 배수니까 2, 4, 6, 8까지 가능하겠죠. 집합 A는. 그랬을 때 집합 B는 Y를 원소로 가지는데 Y의 정체가 3X-2고 그 X의 정체가 A의 원소래. 그러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4, 6, 8이란 얘기지. 계산하면 얼마? 2, 3은 6 빼기 2니까 4. 그 다음에 4, 3, 12, 10, 16, 22 요렇게 4개가 되겠네요. 됐어요?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 참여이 됐어? 아래 299번 준비하시고 시작. 응, 왜? 그러면은 2학년 투번 거 볼까? 그것도 안 나오면 얘기해줘.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2의 P승, 5의 Q승이고 P는 자연수, Q도 자연수. 그러니까 P에 들어가는 게 1, 2, 3, 4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고 Q에 들어가는 게 1, 2, 3, 4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값이 잘 들어 2, 4, 6, 8이 아니라 2, 4, 8, 16 같은 2의 거듭제곱이야. 듣고 있지 철민아? 마찬가지 50, 15가 아니라 5, 25, 125 같은 2의 거듭제곱이야. 그 둘의 곱으로 표현된 게 X란 말이지. 그러니까 1번은 2 곱하기 5겠죠. 그러니까 2번은 약간 벌써 간첩 냄새 나는 거야. 약간. 그거 봤어?
중국 사람인 척하고 CIA에 취직하려고 했던 사람이 북한 사람인 게 걸렸어. 근데 걸린 게 되게 웃겨. 면접 보는데 면접 보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거야. 면접 보는데 뭐 이러저러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냐? 잘 모르는 척. 북한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느냐? 잘 모르는 척. 그래서 김정은 개새끼 해봐. 그때 못 하는 거야. 그렇게 3번 정도 했는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걸렸어. 북한에서 보낸 첩자라는 게 걸렸어. 아무튼 간첩 냄새가 난다. 3이 있으니까요. 그죠? 나머지는 다 2, 5밖에 없어요. 그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었는데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죠.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 몇 개라고 말할 수 없으면 무한,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야. 가쁘죠? 그리고 원반인데 좀 빨리 되나? 원소 몇 개죠 이거? 4개겠죠? n값이 4개니까 3n도 4개고 x도 4개겠죠? 4개. 그래서 유한집합이야. 2번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없죠? 없죠. 뭐가? 원소가 없죠. 그걸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걸 공집합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그 empty, 비어있다의 공자예요. 쓸 때는 이렇게 쓰거나 귀엽죠? 집합인데 원소가 없는 거지.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 너네가 아는 그 파이가 맞아요. 저게 아마 대문자 소문자에 따라서 약간 그 로마 뭐 약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약간 멋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파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다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없으니까 몇 개라고? 그러니까 센 거지. 셌어. 0개요 라고 센 거잖아. 그래서 얘도 유한집합이야. 됐죠? 오케이. 가보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어떤 게 있을까? 기하분수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1과 2 사이에 있대. 내가 생각할 때 분수의 주인공은 분모거든? 그래서 분모를 2라고 해보면 위에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되지 않나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분모가 3이면 3 안 되고 4 되겠죠? 5 되겠죠? 6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 분모가 4면 4분의 4 안 되고 5, 6 안 되죠?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약분해버리면 저거 나올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려나? 5로 가면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무슨 집합이다? 무한집합이야. 되겠어? 나온 김에 바로 간다. 여기 요거 부등식 풀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오거든요. 그걸 만족하는 유리수래. 기하분수도 아니고 유리수래. 옛날 얘기 잠깐 하면 어디서부터 옛날 얘기를 할까? 요거 얘기 짧게 하는 대신에 그 산책 얘기를 좀 길게 해보면 안 돼? 듣는 내가 흥미롭던데 뭐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재밌는 일인가요? 좀 약간 좀 잘 돼가는 그런 달달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나서 약간 운동하고 막 심박수 재고 막 그런 모임이에요? 이 날씨에? 제 친구가 오는데 네. 저희 넷이 같은 반이라서 네. 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그냥 걔랑 이렇게 하다가 예. 다 같이 갑자기 얘기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나만 신난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관중들이 별로 신나지 않고 흥미가 없어 보여서 이게 몇 명이라도 눈 반짝반짝하면 같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알겠죠? 이 날씨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얘기했죠? 군대를 못 갔던 얘기를 여기서 했죠? 여기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한 거야 그거는? 군대 못 갔어요 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20살 때 재수를 하고 21살에 대학생이 됐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됐는데 이해 12월 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 학교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반신 마비가 온 거야. 못 걸었어. 그래서 그치 슬프지. 그래 이런 표정을 지어줘야지. 저반인 것 같아. 뭐 애들 웃던데 킥킥 그러면서 뭐 사이코패스인가 봐. 뭐 쓰러졌어. 진짜 듣다 보면 눈물 나 진짜. 근데 정확히는 쓰러진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정확히 24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래 잠들었던 게 아니라 잠깐 혼수 상태였던 것 같아. 자고 일어나서 아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겠어. 일어나자마자 쓰러졌어요. 하반신 마비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중에 마비가 이게 진행됐겠지 이렇게. 근데 그때 살던 룸메들도 워낙 둔감한 애들이라 야 왜 그래? 그래서 그냥 들쳐매고 화장실 가고 그랬어 그냥.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병원과는 인연이 전혀 없는 인간 건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을 25인가 6에 낳았어. 내가 알기로. 말도 안 되게 건강할 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평생 아파 본 적이 없어. 입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심지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지렸던 것 같아. 진짜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간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또 웃네 이 새끼들 또 이거.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막 병원 가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잘 없는 희귀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뭐 짧게 줄일게요 이제. 이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지금 다 나았지. 뭐 얘기가 이렇게 됐죠? 산책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우연을 믿지 않는다.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쓰러졌잖아.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 다음으로 온 증상이 여기 이 구강 여기가 잘 안 움직여. 여기에 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병원 가도 진료를 잘 못 봐.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대답을 잘 못해. 횡설수설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눈에 마비가 와서 모든 물건이 막 3개씩 보이고 이렇게. 진짜 무서웠어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병원을 총 3군데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갈 때마다 혈액 검사, CT, MRI 다 찍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까지 검사하고 모른다는 게 그 큰 돈 쓰고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진짜 큰 병원에 갔어. 저기 신촌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 골수 검사까지 갔어. 골수 검사가 뭐냐면 골수가 어디 있겠어? 뼈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 주사기로 못 들어가. 뼈를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가 굉장히 두껍고 깁니다. 그걸로. 다행인 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아프진 않았어. 그걸 할 때. 그게 몇 년씩을 맞으면 자지러져 사람들 진짜. 막 영상도 있어. 다큐멘터리 보면. 했는데 이제 된 게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여기에 뇌가 있잖아 이렇게. 그 밑에 뭐가 이게 척추 안에 흐르는 뭐가 있어. 척수가 있죠. 여기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될 그곳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하반신 마비, 두 번째 제일 많이 오는 게 눈에 대한 마비가 오는데 그래서 쌤은 이거까지 간 거죠. 어쨌거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병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침대에서 침대로 막 비키세요 막 지나가다 이렇게. 진짜야.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막 중환자실도 가보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커튼이 이렇게 있거든. 침대가 이만하거든. 기구들이 이만해. 사람보다 더 커.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어.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지금 살려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 진짜 무섭다니까. 중환자실 막 바닥에 막 피 떨어져 있고 막 사람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침대에서 들어갔다가 병원 들어가고 한 이틀 있다가 휠체어 타고 한 이틀 있다가 목발 짚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일주일 정도 만에 퇴원. 근데 이제 이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여기 째가지고 걷어낸 다음에 쓱 닦고 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 신경계 물질이 얼마나 흐르는 예민한 곳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 안 좋은 약을 먹어서 억지로 이걸 빨리 돌리는 거야. 왔다 갔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하지만 희귀병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안 되고요.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법도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막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근데 그 약이 진짜 몸에 안 좋아. 그래서 뭐 수면 장애 많이 오고 사람들. 그 다음에 웃으면 안 돼. 붓기가 많이 심하대. 이건 살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아무튼 뭐 이거 되게 뭐 안 좋은 진짜 안 좋아 이거. 그래가지고 막 약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일주일 만에 퇴원은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약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일주일 있다 봅시다. 한 달 있다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 먹어서 이거를 희끄무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를 보려면은 CT, MRI를 자꾸 찍어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약만 먹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촬영하고 검사하고 뭐 나아지고 있네요. 많이 없어졌네요.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뭐가 껴있냐면 군대 문제가 껴있는 거지. 군대 문제가. 일단은 절뚝거리면서 퇴원은 했는데 운동 능력에는 이제 서서히 질문이 마침 뭐예요? 한 2, 3년 걸린 것 같아. 운동 능력이 완벽하게 돌아오는 데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 능력 그냥 걷고 계단을 오르고 그 정도야. 옛날에 축구 진짜 좋아했거든. 솔직히 말할게 잘하진 않았어요. 정말 즐겨 했었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되게 큰일이고 친구들도 되게 그 당시에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기를 승균이가 2, 3년 있다가 아니 학교도 한 1년 휴학했지 이것 때문에 요양했지 그냥 집에서. 그러다가 돌아가서 오랜만에 축구나 하자고 했는데 애들이 얘기를 했대. 쟤 진짜 하반신이 마비됐던 건 맞는 것 같다. 애가 좀 이상하다. 지금은 뭐 운동 능력, 아까 말했던 배설 능력 이런 거 다 문제가 없고. 근데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증상은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 다리가. 니네 가끔 볼지 모르지만 수업하다가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거 진짜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오래 서 있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거 제일 심각한 건 그거 이렇게 남학생들 사우나 가면 온탕 들어갈 때 이렇게 남자답게 한 번에 축 안 들어가지. 한 방에 들어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발 넣어보잖아. 발 넣는 것도 이렇게 푹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있어야 알아.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느낌이 좀 천천히 와 이게. 그래서 그거 아직도 그게 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일 오래 갔던 거는 운동 능력 금방 돌아와. 그리고 뭐 생식 능력도 금방 돌아오고 제일 늦게 돌아왔던 건 배설 문제가 제일 늦게 돌아왔어. 그거 되게 민감한 데인가 봐.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게 화장실을 한 시간에 한 번씩 가. 그게 방광이 작아져서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밑으로 그냥 죽었었어 사람이 밑으로. 그것까지 다 해서 한 4년? 그것까지 하면 걸어 다니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 군대 문제가 껴있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이게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한 적 없어? 나중에 신검 받을 거 아니야 남학생들. 그죠? 1급이면 뭐야? 그거 알아야지. 정상이요? 1급이면 현역이야. 2급이면 뭐야? 현역이야. 3급이면 3급까지 현역이야. 그 무슨 차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최전방, 중간, 최후방 부대 뭐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은 뭐 눈 좋다. 그러면은 1급인 거고. 안경 뭐 눈이 엄청 안 좋다. 그런 좀 짜잘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근데 땡깡 부리면 올려주긴 해. 저는 꼭 전문 가고 싶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그럼 뭐 보내주기도 해 이렇게. 4급은 뭐야? 지금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우리 때는 공익이라 불렀어. 근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 공익근무요원이거든 원래 명칭은. 근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농담으로 약간 에이전트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솔저가 아니라 에이전트니까요. 복지관을 지키는 에이전트니까요. 저는 요거였고. 5급이 뭐예요? 5급은 면제예요. 국방의 의무를 너는 안 되겠다. 넌 지지 마 이 새끼야. 그게 5급이야. 감사합니다. 그게 5급이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넌 하지 마 그냥. 4급은 너는 군인으로 쓰기엔 좀 하자가 많고 사회 에이전트로 대체해. 이게 4급이고 6급은 없어요. 7급이 있어요. 뭔 줄 알아 이게? 이게 최악이야. 뭔 줄 알아 이거? 식물인간이요? 너무 슬픈 거냐? 보류예요. 이게 진짜 최악이야. 저는 처음 갔을 때 몇 급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땐 날씬했으니까 눈도 좋고. 야 처음에 1급 받았어요. 눈이 좋으니까 바로 1급이야. 눈이 좋으니까. 근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이제 재검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되게 빡세. 그리고 이 당시가 MC몽이 이빨 빼서 나라가 시끄러울 때야. 그러니까 엄청 빡세진 거야 그게 진짜. 그래서 막 의정부도 가보고 저기 국군병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3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군대를 가기 싫은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내원 사탄을 아는데 아니 어떻게 군인이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 안 되지. 그잖아. 내가 민폐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다 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와중에 7급을 2번인가 받았어. 보류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6개월 있다 다시 봐 이게.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상급 떴어. 저 못 간다니까. 저 이렇게 아프다. 보세요. 이렇게 아프다니까요. 그럼 넌 4급.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거. 아니면 넌 3급이야 새끼야. 알았어 갈게. 이러면 되는데 7급이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 대학교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좀 못된 얘기지만 그 6개월 동안 내 몸을 열심히 나아야 돼, 열심히 안 나아야 돼가 난 좀 어렵더라고. 그렇잖아. 6개월 이렇게 된 김에 빨리 뭐 운동도 하고 회복을 할까? 빨리 나와서 군인이 돼볼까? 근데 6개월에도 안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약간 대학생 그 막 휴학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좀 깨졌죠, 이렇게. 이거 2번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받았어요. 선생님이 알았던 이 희귀병 카테고리를 보면 최소 4급이에요, 이제. 최소 4급이고 보통은 5급이에요. 왜냐면 이게 엄청 희귀병이라 치료법이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그 병인지 잘 몰라, 의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2병원에 되게 다행인 게 잘 모르겠는데요. 더 큰 병원 가세요가 다행인 게 만약에 거기서 이거 그냥 운동해서 무리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근육이 놀란 거네 라고 했으면 안 낫는 게 아니라 병을 키우는 거예요. 마비가 더 진행될 거고. 실제로 선생님이 처음에 입원했을 때 그 맞은편 침대에 누워 계신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2년째 그 자리에 누워 계셨대. 2년째. 안 나으니까. 그분은 마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하지 하루 종일. 무섭죠 그런 거 보면. 근데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야 어느 날은 병원 갔더니 나한테 사인하라 그러더라. 당신의 그 기록을 그 연구 자료를 써도 되냐고. 사인하래. 그 정도로 희귀병이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줄 알지. 사인하자마자 막 갑자기 막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가지고 막 이따만한 비커에 들어가서 막 뽀뽀 막 그런 건 줄 알지. 그런 건 아니고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환자는 언제 의심돼서 병원에 왔고 그 당시 검사 결과가 어땠으며 수치는 어땠고 어떤 약물을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이 사례를 논문에 실어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사인하고 이렇게.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이 병 앓고 있는 막 커뮤니티도 가입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희귀병이냐면 진짜 잘 없고요. 나는 그게 제일 웃겼어. 그러니까 아무리 희귀병이어도 우리나라에 꽤 많지 환우분들이.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 북반구에는 잘 안 생긴대. 그 다음에 황인종은 잘 안 걸린대. 그리고 남자는 잘 안 걸린대. 제가 그 여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엄청 희귀병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도 몰라. 그러니까 또 무서운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재발해. 1, 2년 안에. 근데 쌤 다행히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좀 약간 생명의 은인이긴 해. 얘가 그때 의대생은 아닌데 의학 공부를 하는 애였어. 그래서 얘가 이거를 겪고 우리 엄마 아빠만큼 충격을 받아서 자기 학교 교수님한테 다 물어본 거야. 이런 병에 대해 아시냐고 다 물어본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또 놀라운 거 소름 돋는 거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이런 병에 걸렸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다른 교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병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반응을 보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다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 신체 불균형이 문제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같이 이렇게 컨버스 신발을 커플하러 사잖아. 제가 그 뒤꿈치가 좀 땅을 찍으면서 걷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오른쪽만 신발 뒤축이 빨리 망가지는 거야. 막 파여가지고 지우개처럼 신발이. 그래서 그냥 또 이 신발이 약하네 그러고 말았는데 얘는 그 와중에 그것도 생각한 거지. 이거 지금 되게 심하구나. 축구도 안 좋은 게 오른발잡이니까 보통 어디로 공을 차? 여기로 공을 차지. 그러면 자꾸 관성 발생하니까 여기만 늘어나겠죠. 그 실제로 침대에 사람 눕힌 다음에 이렇게 건우야 누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숨 쉬어. 그리고 발목을 들어서 퉁퉁퉁 털잖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실제로 니네 길 가다가도 보면 신발 이상하게 꺾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사실은 균형이라는 게 100%가 불가능하긴 해요.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있고 그럼 어디라도 뭐가 발달하면 어디가 내려가게 돼 있고 이걸 맞추기 위해 허리가 또 작용하고 이렇게 다 불균형인데 난 그게 심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여자친구 추천으로
엄청난 그 체형 교정 치료를 겁나 세게 받고 한 달 동안 세게 받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재발 안 했어. 근데 보통 환자들은 다 재발해. 보통 1, 2년 안에 재발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가 제일 심했어. 늦게 자면 늦게 잔다고 뭐라 그러고, 일찍 자면 일찍 잔다고 뭐라 그러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잔소리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심지어 우리 아버지 완전 F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얘기했어. 신체 불균형이 원인인 것 같아요, 아버지. 수경이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너 어릴 때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는 걸 부탁할 때마다 원래 기저귀 갈아줄 때 아기 다리를 이렇게 한 손에 잡아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기저귀를 갈아 껴야 되는데 이게 아빠는 그렇게 어려워서 항상 이쪽으로 눕히고 기저귀를 갈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번엔 이렇게 했어야 균형이 맞는데 아빠 때문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막 미안해하는 거야 나한테. 그 정도로 집안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요 이때. 엄청 큰 그거여가지고 제가 외가 쪽에서는 첫 손자라 진짜 말 많았어 이때. 그래서 그 후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군대도 못 가고 지금도 좀 어디 가서 건강하다 자부할 건 아니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산책 우연은 없다 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이 더운 날 산책을 굳이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집이 같은 방이 아 그래요? 갔다고 항상 같이 가나 그러진 않잖아. 아 기억. 그 에이전트 시절 때 드디어 기억났어. 복지관에서 근무했거든. 복지관에서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본관이 속초라 쌤이 거기 종합복지관 근무를 했는데 당시 제가 있고 우리 미스터 홍이 있고 미스터 안이 있어요. 이게 최고 선배고 선임이고 이렇게 동기야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얘는 다 쩔이고. 그러니까 셋이 되게 친해져가지고 거의 2년 내내 매일 놀았죠. 매일 근무, 주말에 맨날 같이 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복지관에 웬 예쁜 미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예쁘진 않았어요. 여대생이 등장한 거야. 근데 가끔 여대생이 무리로 등장할 때가 있어. 그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전공에 다니는 학생들이 견학 겸 복지관에 온단 말이야. 교생 체험처럼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들을 인솔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약간 뭐 번호 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친구 되고 술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여대생이 딱 한 명 온 거야. 한 명. 그러니까 쟤는 뭐지?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명현이도 맨날 거기서 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4시 앉아 있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이에요? 전공은 왜 왔어요? 이거 한 거지. 그러다가 친해졌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명현이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느 날 아직도 기억나. 그 대게를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 술 먹다가 4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명현이가 여기 앉아 있고 준태가 여기 앉아 있었나? 아니 성욱이 형이 갑자기 술 먹다가 난 그래서 헛소리인 줄 알았어. 술 먹다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니네보다 훨씬 형이잖아. 인생 몰라 진짜. 그러면서 나중에 얘네들이 결혼할 수도 있어 라고 그랬거든. 그때 또 형 진짜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재미도 없고 뭐야. 둘이 질색팔색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연애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딸만 셋이에요. 됐죠? 진짜 사람 일 몰라. 우연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예쁜 사람 있나 잘 보고 우연은 없어. 알겠죠? 뭐 그랬다는 좀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홍 넘어갈게요. 8시 반까지 아니야? 아 조졌다. 빨리. 필수 06 오케이. 필기 준비. 기호 하나 배우고 가자. 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 이거 소문자 n이야. 요 안에 뭘 쓰냐면 집합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라는 기호냐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시오라는 기호야. 그러면 퀴즈 하나 아까 했으니까 이럴 수 있겠죠? 이거 얼마일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0개라고 말하면 틀려. 엄밀히 따지면 숫자만 대답해야 돼. 마치 함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됐나요? 이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고 다시 유한집합 알겠죠? 오케이.
요것만 필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빨리 필기해 주세요. 요거. 요 문제 근처에다가. 요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그 훈련소에 가서 기초 군사훈련 받은 4주가 진짜 재밌는 썰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좀 하나씩 털어볼게요. 저희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넘어갈게요. 예. 둘은 뭐가 있었겠어? 둘은. 어느 날 연애한다 그러길래 성욱이 형이 그지? 막 이러길래 형 결혼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막 그랬는데 넷이 진짜 추억이 많아. 넷이. 넘어갈게요. 봅시다. 해보자. 렛츠고. 얼마야? 아이고 1이지.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라고?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고. 원소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두 번째 얼마야? 그래서 2라고 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원소로 갖고 있는 애인 거야. 집합인 거야. 그다음 얼마야? 3. 얼마야? 그러니까 3 빼기 2니까 1인 거다. 오케이. 얼마야? 1. 얼마야?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되겠어? 1이 1보다 크다? 틀린 말이지. 0이지. 왜냐고? 왜냐고 그랬어 지금? 저게 뭔데? 공집합 파이잖아. 저 원소 있어 없어? 그러니까 0이지. 잘하자. 얼마야? 아니지. 바로가 이제 그래. 착해서 그래. 1이다. 그렇죠? 얼마야? 2.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답은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 나와 있는데 일단 펴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내용 정리해보자. 와, 딸만 셋이야, 딸만. 미쳤어, 진짜. 귀엽긴 하더라. 너무 귀여워. 지금은 좀 안 귀여운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갑시다. 부분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X가 A에 속하면 그 X는 B에 속한다. 일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이해가 돼? 어?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왜 틀렸어요, 그러면? 잘 봐, 잘 봐. 야, 저거 읽고 이해가 다 될 정도면 학원 안 다녀도 돼. 건우, 본인의 공부와 성적에 있어서 건우와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원에 대한 그 어떤 비율,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 본인 생각에. 합을 10으로 봤을 때. 2대 8? 누가 2야? 너가 2야? 윤서는 몇 대 몇인 것 같아? 누가 9야? 이거 봐. 이렇게 다르다니까, 사람이. 진우는? 1대 9? 둘이 친구가 많네. 지원이는? 너가 7.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니까 이렇게. 한준이? 5대 5. 5대 5. 철민이는? 2대 8 한 번 더. 진서는? 1대 0은 뭐야? 1대 0은 뭐야? 10대 0? 0대 10. 이야, 동률이는 6대 4. 그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 저는 많아야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많아야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아야 4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제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나는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이 얘기만 해줄게. 내가 이거를 똑같이 2학년한테 가서 물어봤어. 2학년 중에는 반대로 10대 0도 있었어, 진서야. 심지어 본인 이번 시험 되게 못 본 친구야, 이번에.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볼 때 왼쪽이 더 커지는 것 같아. 확실히 니네가 아직 어려. 쌤 말이 맞을 거야. 그럼 너네 그런 반문할 거야? 그럼 이 학원 안 다니고 다른 학원 다녀도 되겠네요? 당연하지. 네가 열심히만 하면 당연하지.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학원에서 전교 1등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 그냥 걔가 거길 다닌 거지. 물론 그 학원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거 들으면 서운해야 돼. 그 학원에서 걔한테 공 들였겠어, 안 들였겠어? 졸라 들였겠죠. 그럼 분해야 되지 않아? 나는 전교 1등이 아니니까 나한테 공 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분해야지, 오히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왜 나왔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읽고 이해가 될 정도면 학원 없어. 안 다녀도 돼. 나 필요 없어. 혼자 해. 알겠죠? 잘 봐. 이런 집합이 있고 이런 집합이 있어. 그랬을 때 A의 원소인 1이 여기도 있고 2도 여기 있어. 이거를 저기는 뭐라 써 있냐면 이랬을 때 그 X가 이렇기도 하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게 이 얘기인 거야. 됐죠? 이랬을 때 뭐라고 한다고? A가 B에, 잘 들어, A가 B에 포함된다, B가 A를 포함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제일 와닿는 건 내가 볼 때 벤 다이어그램이야. 요런 관계라는 거죠. 이게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다. 됐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약간 중급으로 난이도를 올려보면, 이거 공부니까 이거는 틀려도 돼요.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좀 애매할 수도 있어. 공집합이 원소가 없는데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야. 빈 껍데기? 빈 비닐봉다리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요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요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 만든 거지. 한 번 더. 그럼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지. 왜 맞는 말이야? 뭐가 무한해? 원소 뭐가 무한해 또? 해 때문에 이거. 뭐가 무한해? 맞아. 아니 본인은 본인의 부분집합이라며. 공집합은 모든 거의 부분집합이라며. 틀릴 수가 없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되겠어? 우리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필기할 거 없으시고 이해됐으면 그거 하나만 더.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보세요. 여기 A가 B에 포함된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대. 이럴 수가 있나? 포함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건 줄 알았는데 얘가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고 얘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한데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둘이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는 방법은. 알겠죠? 뭐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거기 넘어가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3번 128페이지에 요걸로 해보자. 보실게요.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걔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하자. 안 되겠다.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걔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어떤 X는 어떤 집합일 수가 있을까? 요거의 부분 집합. 요거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죠. 또? 그렇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 또? 공집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거야. 단 X는 B는 안 돼. 자기 자신은 안 돼. 그러면 네 가지가 아니라 총 몇 가지가 있겠어? 얘가 빠지겠죠.
됐어?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됐을까요? 요것만 좀 필기해 주세요. 요것만. 거기 3번 진 부분 집합 옆에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철민이가 또 저걸 했다고 하니까 또 막 수업을 세게 하고 싶네. 철민아 자신 있어? 어떻게 할까? 자신 있어? 아니면 천천히 해? 혹시 우리 중에 영어 유치원 출신이 있어요? 광명에 영어 유치원 없나? 있나요? 광명에 영어 유치원? 모르시나요? 있어? 있어? 그래요? 그래요. 철민이가 살살하라 그랬기 때문에 살살하겠습니다. 아니 그맨 끝에 영어 유치원 있었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 내 친구 다니는. 영유 출신이야? 철민이? 부자야? 나 얘들아 너네가 아까 뭐 0대 10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 중에 영어 유치원 출신이 없는 거죠? 네. 본인 집이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내가 뭐 얘기할 거니까 지금부터. 너네 그 영어 유치원이 좋아 보이니? 난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니 한국말도 안 되는 애기들을 갖다가 영어를 쓰게 하는 게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국말을 못해도 되나? 그잖아. 내가 몇 명 만나봤거든 영유 출신을. 그랬더니 애들끼리 구석탱이에서 몰래 한글을 쓴대. 그러니까 어른들의 욕심일 뿐이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진짜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촌 여동생 중에 한 명이 대학교 휴학하고 뭐 알바를 한다 그랬나? 근데 알바비를 되게 많이 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수학 과외를 한다 그랬나? 선행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에 연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 고작 대학생이, 우리 이대생이긴 하지만 고작 대학생이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거야. 고만고만한 애기들을 데리고. 근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번대. 그렇게 해야만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라면 적게 벌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적게 벌더라도 소실 있게 벌겠다는 게 내 생각. 첫 번째 영어 유치원, 두 번째 이거, 세 번째가 요즘에 그 강남에서 그게 유행이라며. 초등 의대반. 진짜 그게 처음에는 웃자고 하는 말이야. 공수2를 한 번 했어도 여기에서 무너지는데 슬슬 알겠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른들의 비즈니스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라니까. 큰 돈이 오가는.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 5대5는 아니야. 무조건 네 역할이 커. 알겠죠?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수업 열심히 안 하잖아. 너 열심히 하잖아. 성적 나와. 성적 나와. 내가 졸라 열심히 하잖아. 너 안 하지? 성적 안 나와. 성적 안 나와. 혼자 하건 과외 하건 인강 듣건 뭐 하건 학생이 잘하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학원을 왜 다니는 거냐면 선택이야. 너넨 나한테 배움만 받지 않잖아. 잔소리도 들을 거고 때 되면 필요한 자료도 받을 거고 학원을 다녀야 일주일에 3번은 억지로 수학 공부를 할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헬스장 PT를 끊는 거지. PT를 끊는 이렇게 두 가지죠. 운동을 배우기 위함. 두 번째, 회원님 안 오세요? 이거야. 이게 더 커 후자가. 알겠어요? 그거랑 비슷해. 헬스장이랑 학원이랑 비슷해. 되고는 싶은데 1등급은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은 싫은 거야. 위고비를 맞아볼까? 마흔절을 맞아볼까? 비슷한 거야. 근데 공부엔 그런 게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고쳐 먹어 마음을. 진짜 알겠지? 10대 0일 거야 아마. 진짜 알겠죠? 갑니다. 우리 영유 출신의 집합대모험 갑니다. 가시죠. 1번 맞아 틀려? 맞죠? 틀릴 수가 없는 말이죠. 2번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3번 맞죠? 3은 A에 없으니까 맞는 말이고
잘하자. 4번. 맞죠? 요렇게 생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분 집합. 5번. 버벅거리는 영유 출신.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고 되지 않나?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위로 올라가. 간다. 이게 찐이야. 이게 찐이야. 아, 위로 이거. 필수 07. 갑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원소로. 이렇게. 맞아 틀려. 오. 갑자기 잘하네. 3번. 계속 해봐. 맞죠? 여기 있잖아. 그죠? 맞다고? 왜? 아, 뭐, 왜?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거 틀려야겠네?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건데? 답이 없지 않을 거잖아. 이것도 어른들이 만들어낸 못된 그거잖아.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원소가 둥둥. 이렇게 생긴 원소가 둥둥 떠 있는 거야. 이렇게 퀴즈를 내볼까? 대답해봐. 얼마죠? 뭐? 아니, 얼마냐고, 이거. 뭐? 뭐? 4죠,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원소가 4개인 거지. 그랬을 때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내던지 이런 맞는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냈어야지. 요런 집합을 타겟해서 이렇게. 됐어요? 3번은 틀린 보기예요. 왜냐고? 더 쉽게 할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없잖아, A 안에. 아니, 하면 안 돼. 1은 있지, 철민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달라, 의미가. 알겠죠? 자꾸 그러면 문과 같다고 놀릴 거야. 넘어갑니다. 너네는 문이과 통합이라 그런 것도 없겠구나. 필수 8번. 보세요. 솔직히 니네가 못 풀진 않을 건데 그냥 빨리 푸는 걸 알려줄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대.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1이 어딘가 여기 어디 있어야 되고 얘가 어딘가 있어야 돼. 질문 풀자 이제. 집합 A로 풀래? 집합 B로 풀래? A가 낫죠. 왜냐하면 A에 있는 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B에 있는 모든 게 여기 있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A를 잡는 게 맞고, 두 번째 이걸로 풀래? 이걸로 풀래? 무조건 얘가 낫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거나 얘가 얘거나 얘가 얘일 건데 벌써 하나 끝났죠.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됐어? 그 다음 푸는 건데 자 이렇게 풀자. 그럼 A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빨리 찾아. 여기 있다. 실수래. 아니네. 안 해도 되는 거지.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얼마겠다? 0이겠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검산하듯이 꼭 넣어봐. A가 0이면 집합 A는 어떻게 됩니까? 1과 2가 되고 집합 B는 뭐가 됩니까? 3, 2, 1이니까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 꼭. 이건 비교적 쉬운 편이야. 문자나 숫자 구성이. 알겠죠? 꼭 검산해요. 꼭. 한 번 더. 둘이 무슨 사이라고? 같은 사이래. 자, 그러니까 뭐 A를 잡나 B를 잡나 똑같을래나? 어떻게 풀까? 이걸로 할게요. 얘로. 얘가 이럴 순 없죠. 그러니까 이래야겠죠. 그러면은 해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1 또는 2겠죠. 둘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모두 그루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어떻게 확인한다고? 다 해보는 거라고. 검산하듯이 A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서 확인을 보는 거예요. A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합 A가 마이너스 2랑 3인가? 이렇게. 집합 B는 3이랑 마이너스 2인가? 되네. 이게 답이네.
얘 넣으면 안 될걸? 집합 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2는 4, 2는 4, 8. 집합 B는 A에 2 들어가면 3 없네 벌써. 됐죠? 이런 식으로 검사를 꼭 해야 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에 나오겠죠? 넘어가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필수 10번 보시고 칠판 보세요. 제가 그냥 쭉 한 방에 할게요. 추운 사람 얘기하시고. 자, 봐. 여기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괄호치고 별 달아주고 옆에다가 경우의 수라고 써주세요. 요건 집합 아니야. 경우의 수다. 고배 법칙 뭐 이런 거야.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합 A가 3, 4, 5, 6, 7인데 첫 번째 문제 어떤 집합 X가 있어. 근데 걔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X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3, 4, 5, 6, 7이 있는데 이 3, 4, 5, 6, 7을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의 경우의 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X인데 3을 가질까 말까, 5를 가질까 말까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이렇게 돼. 5X에다가 5X에다가 이렇게 막 가겠죠. 수영도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다? 2를 몇 번 곱하겠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5승이겠죠. 정답은 32일 거야. 지금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왜 5일까? 그런 거지. 3, 4, 5, 6, 7이 몇 개라서 그런 거야. 5개라서 그런 거야. 잘 들어. 3, 4, 5, 6, 7도 5개고 1, 2, 3, 4, 5도 5개고 가나, 다라, 마도 5개야. 원소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원소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 두 번째. X가 A의 부분 집합인데 3을 꼭 원소로 가져야 된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3, 4, 5, 6, 7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3은 가져야 되겠다고 확정이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고민할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4번 고민할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쓰겠지. 그럼 맞거든? 근데 보통 참고서가 뭐에 미친 듯처럼 환장하냐면 원래는 5개인데 반드시 가져야 하는 원소가 1개니까 걔는 빼고 생각해.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왜 경우의 수가 빠졌는가? 잘 들어. 원소는 가지라 그랬는데 경우의 수는 왜 빠지는 거지? 가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가지는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문제는 뭐겠어? 세 번째가 부분집합인데 4는 안 가지면 좋겠어. 이런 게 나오겠지. 마찬가지야. 그럼 3, 4, 5, 6, 7 5개가 있는데 3은 가질까 말까를 할 거야. 4는 가지지 말라고 하겠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나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나 경우의 수가 빠지는 건 똑같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죠. 부분집합인데 3은 꼭 원소로 가지고 4는 원소로 안 가지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을 가진다로 경우의 수, 4를 안 가진다로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나머지 세 놈만 가진다 만다 이렇게 하시겠지. 해서 2의 3승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참고서들은 뭘 좋아한다고? 원래는 5개인데 꼭 가져야 되는 게 하나고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니까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A의 부분집합인데 5는 꼭 가져야 되고 3, 6은 가지지 않아야 된대. 5는 꼭 가져야 되고 3, 6은 안 가진다래. 그럼 끝났죠. 경우의 수. 누구만 따져주면 돼? 4랑 7만 따지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시겠어? 필기 할 거니? 하고 싶어?
그 이해됐으면 넘어가자 이 정도는. 2번 갈게요. 철민아 괄호 2번 문제 읽어봐. 오케이 거기 적어도를 읽고 옛날 생각이 확 나야 되는데 아빠는 대답 나오던데. 여사건이죠. 여사건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야 남자가 몇 명인지 궁금한 거야. 근데 남자를 세기 귀찮은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를 다 죽이는 거야. 농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부분집합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걸 세라 그랬어.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갖는다는 얘기는 홀수를 한 개 갖거나 두 개 갖거나 세 개 갖거나 다 될 거라고. 다시 귀찮으니까 어떻게? 반대로 가는 거죠. 홀수가 어떤 거?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의 5승이겠지. 그 중에 홀수가 없는 걸 빼는 거죠. 홀수가 없다는 얘기는 짝수로만 만들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와 6을 가질까 말까를 고민할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걸 빼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 32에서 4를 빼니까 정답은 28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다. 됐죠? 오케이. 여사건 좀 필기해 주세요. 저거. 오늘은 도형의 이동 테스트.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거 집합 테스트. 주말에 잘 쉬시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냉방병 조심하고 개별 규제 좀 풀고. 집에 에어컨 틀어주니? 부모님이? 안 틀어주죠? 틀어주셔? 아니 안 틀어줄 집도 있어요. 전기세 아깝다고. 집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야 니네가 집 밖에 나갈 텐데. 어디 시원한 스터디 카페라도. 아, PC방도 있구나. 필수 11번. 요거 빠르게 할게요.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A는 2, 4. B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된 게 집합이겠죠? 콤마 써야 돼. 이렇게 하자. 에 대해서 자 요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 일방적으로 가르친다. 첫 번째 뒤를 먼저 보세요. 뒤를 먼저 보세요. 내가 찾는 게 x인데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가능성이 1, 2, 3, 4, 6, 12 이걸 이제 가질까 말까 고민을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 두 번째 앞을 오히려 나중에 봐. A를 포함해야 된대. A를 잡아먹어야 돼. A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B가 얘를 잡아먹으려면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4도 무조건 가져야 돼. 맞죠? 나머지만 어떻게? 가질까 말까를 마음대로 하시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우 정답이 몇 개다? 2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16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지. 되겠어? 요거 필기해 주세요.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뒤에를 먼저 한다는 거를 좀 필기해 주세요. 뒤에를 먼저 한다는 걸. 그리고 문제 하나 풀고 끝내자. 준비하시고 필기하시면 바로 할게요. 밑에 323번 시작. 정답은 3? 뒤에 먼저 보시겠죠? 그러면 요거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얘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잘하자. 이건 무조건 가져야 돼. 내가 고민하는 건 가질까 말까라서
이렇게 쓰려고 딱 봤는데 이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부분 집합이야? 진 부분 집합인 거지.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준다 이 말 맞아? 확실해? 시작. 정답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나왔네. 몇 번? 몇 번? 확실해? 확실해? 정답은 3번이죠. 1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x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지지 말라 그랬어. 안 가지고. 요거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겠죠. 맞아? 그럼 정답이 이렇다고 생각하다가 잘 들어. 이걸 보고 진부분 집합 이러니까 너네가 욕먹고 학원이 욕먹는 거야. 진부분 집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생선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진부분 집합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뭐야? 본인이 아니어야 된다잖아. 본인이 아니어야 된다야. 본인의 경우를 빼야 된다야. 근데 이미 2를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A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미 없어. 그러니까 빼기 1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한 5년 전에 어떤 학교에서 시험지 이렇게 냈는데 정답이 2번으로 나온 거야. 한 학생이 찾아왔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니냐. 학교 가서 따져. 맞는 것 같아. 그때 학생이 뭐라 했냐? 진부분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댔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또 웃긴 건 뭔 줄 알아? 걔는 올랐지. 떨어진 애가 더 많아. 그러지 말자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다 맞자. 쟤네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맞자 이렇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